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케이블 TV 위클리 서울입니다. 대규모 체험 축제인 서울 페스타가 지난 주말 개막한 가운데 다양한 행사가 연일 펼쳐지면서 관람객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 페스타는 음악과 멋, 맛과 야경, 붐업 행사 등 5가지의 테마로 기획됐는데요. 오는 7일까지 지역 곳곳에서 서울의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경복궁을 출발한 세종대왕자의 태봉안 행차가 광화문 광장을 지나갑니다. 왕자의 태가 담긴 커다란 항아리는 말을 탄 무사히 호위 속에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옮겨집니다. 태봉안 봉송행렬은 취타대의 연주 속에 길지로 선택된 경북 성주로 먼 길을 떠납니다. 봉송행렬 인근에서는 행차를 축하하는 멋들어진 타악 연주가 펼쳐져 관람객들의 찬사를 받습니다. 지난 주말 개막한 서울 페스타 축제가 전통 행사로 분위기가 달아오릅니다. 광장에 마련된 다양한 부스에서는 한국의 음식과 전통 공예,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과를 먹고 민화를 그리며 전통 문화에 흠뻑 빠집니다. 축제에서 빠질 수 없는 건 술. 전통 곡주인 막걸리 시음 코너는 단연 인기 최고입니다. 일단 한국적인 문화를 많이 알릴 수 있는 장소인 것 같아서 좋고요. 이런 막걸리를 외국인들이 체험하면 되게 한국을 알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류의 시작인 K-팝과 드라마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류 스타의 옷차림을 배경으로 사진도 찍고 한국 드라마를 체험하기도 합니다. 교복과 메이크업 등 다양한 뷰티 체험도 흥미롭습니다. I think it gives a lot of different culture experiences, and the small shops are really nice. So me and my mom really liked it. It's been great so far. 잠실에 나타났던 대형 벨리곰이 이번엔 광화문 광장에 나타났습니다. 높이 18m, 건물 5층 높이의 어마어마한 벨리곰은 관람객들의 사랑을 듬뿍 받습니다. 함께 온 지인들과 사진도 찍고 직접 다가가 만져도 보고 시민들은 벨리곰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집에 가는 길에 엄청 큰 곰을 만나서 아이랑 사진도 찍고 좋은 추억 남길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 밖에 명동에서는 다양한 전시회가, 한강에서는 꽃축제와 재즈 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져 축제는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개막한 서울 페스타 축제는 오는 7일까지 서울 곳곳에서 다채로운 행사로 펼쳐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착한 가격을 유지하는 업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고물가 속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도 착한 가격 업소를 계속해서 운영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착한 가게 사장님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고 왔습니다. 김진중 기자입니다. 오전 7시 이른 아침부터 문을 연 이발관. 단골 손님으로 가게 안은 이미 만원입니다. 40년 경력의 베테랑 이발사들이 손님의 머리를 깎고 검게 물이 잘 들도록 염색도 하고 드라이 하나하나에 정성을 더합니다. 일반 미용실 같으면 2, 3만 원 하는 요금이 이곳에선 6천 원. 들이는 시간과 공에 비해 받는 가격은 그야말로 착합니다. 저렴한 가격에 친절한 서비스는 멀리서도 이곳을 찾게 하는 힘이 됐습니다. 가격도 싸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또 친절하게 해주시고 해달라는 대로 해주시고 더욱더 번창하면 좋죠. 이런 업소가 많을수록 우리 같이 나이 많은 사람들은 아주 좋은 거죠. 지난 2014년 착한 가격 업소로 지정된 이후 10년째 이어오고 있는 착한 가게 명성. 고물가 속 수도요금과 전기세도 걱정이지만 이윤을 남긴다는 생각을 했다면 가게를 운영할 수 없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발 한 사람 해가지고 6천 원 받아가지고 짜장면 값도 안 돼. 실질적으로. 이게 너무 싼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여기 오시는 분이 물론 능력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는데 또 봉사 정신으로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 그래야 이건 할 수 있지. 꼭 내가 돈을 벌어야 된다는 목적을 하면은 사실 이거 못해요. 장안동 주택가 골목길에 자리한 밥집.
점심시간을 맞은 식당 안은 빈자리가 생길 틈도 없이 손님들이 계속해서 들어섭니다. 물가가 고공행진하며 10,000원 한 장으로는 배를 채우기도 쉽지 않은 시대. 이곳에선 매일 정성껏 차려낸 육첩반상, 가정식 백반이 단돈 6,000원입니다. 직장이 여기 때문에 매일 차려요. 매일 와서 먹고 있어요. 다 맛있어요. 제 입맛에는 딱 맞아요. 지역 주민과 직장인들이 가격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도록 김밥과 칼국수, 백반 등의 착한 가격 메뉴를 따로 정해둔 겁니다. 백반집은 매일 오는 손님인데 하루에 한 번씩은 오잖아요. 전부터는 그렇고. 근데 그런 봉급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만 먹고 살겠다 올리면 그게 아닙니다. 주방 일에 홀서빙, 배달을 하는 직원이 모두 가족. 인건비를 줄여 착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직원 썼다면 최하 요즘에 300에 400인데 주방장 같은 500단위. 이거 어떻게 안 남지? 가족분들도 같이 하시면서 그런 인건비를 안 그렇죠. 식재료비와 건물 자리세 인상 등 착한 가격을 포기하게 만드는 요인은 차고 넘치는 상황. 하지만 사장님은 손님과의 약속을 깨고 싶지는 않습니다. 언젠가는 지금 착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지만 1,000원이든 500원이든 올릴 수밖에 없는 순간이 있으실 거예요. 그때는 가게 안 해야지. 월급 빼고 모든 게 다 올랐다는 말이 나오는 요즘 시대. 착한 가게가 유지되는 데에는 그 누군가의 땀과 희생, 노력이 함께함을 새삼 깨닫게 합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서울시가 가족 특성별로 맞춤형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36만 명에 이르는 이른바 약자 가족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4년간 336억 원이 추가 투입됩니다. 이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에 가사 서비스가 무료로 지원됩니다.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입니다. 자녀 교통비, 교육비도 중위소득 52%에서 60%로 확대합니다. 교통비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86,400원을 지원합니다. 자립 정착금을 1,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푸드 전용 모바일 상품권이 제공됩니다. 미혼모 부에게는 찾아가는 양육 코칭 서비스를 새로 선보입니다. 청소년 부모 지원도 확대합니다.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50% 이하로 확대하고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특히 청소년 한부모는 기존 양육비 월 35만 원에서 추가로 20만 원을 더 받습니다. 또한 학업, 취업활동 등 자립활동을 하는 청소년 부모는 월 10만 원의 자립 촉진 수당을 지원받습니다. 청년 취업 사관학교에 참여하면 월 10만 원의 교통비도 지원됩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수도권 도시철도를 서울과 연결할 때 혼잡률이 120%를 넘으면 서울 진입이 금지됩니다. 서울시는 인천과 경기도의 도시철도를 서울 전철과 연결할 때 혼잡률 기준을 기존 150%에서 120%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지자체는 서울과 연결된 도시철도의 혼잡률이 120%를 넘으면 증차나 정거장 확대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서울 진입 이후 이어지는 구간에 대해서도 혼잡률 120%를 지켜야 하는데요. 서울시는 인천과 경기도에서 혼잡률 120%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도시철도 연장에 나서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전화 금융 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은평에서만 1,000여 건이 넘게 발생했는데요. 보이스피싱 범죄에 걸리게 되면 아차하는 순간에 개인정보뿐 아니라 돈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취재했습니다. 손성혜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A씨는 통장이 불법 개설돼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A씨는 금융감독원이라는 말을 믿고 6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건넸습니다. A씨가 통화한 사람은 보이스피싱범이었습니다.
지난달 B 씨가 딸에게 받은 메시지입니다. B 씨는 아무런 의심 없이 딸이 하라는 대로 앱을 설치하고 본인 신분증을 찍어 휴대폰에 저장했습니다. 누군가 B 씨의 신분증을 도용해 휴대폰 세대를 개통했습니다. 가족 인척 접근해 신분증 사본이나 은행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고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한 뒤 개인정보를 빼앗는 전형적인 메신저 피싱입니다. 전화 금융 사기 피해 유형은 크게 3가지. 전체 피해 발생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가족이나 지인,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사칭형은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은평에서 발생한 전화금융 사기 피해는 1000여 건, 이 중 사칭형은 800여 건으로 전체 발생 건수의 80%가 넘습니다. 특히 금융기관 등 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은 1년 새 20% 넘게 많아졌습니다. 대출 사기형 범죄에 필수적으로 이용되는 미끼 문자, 악성 앱 등 각종 범행 수단을 집중 단속하고 차단함에 따라 미끼 문자, 악성 앱 없이 피해자와 전화 통화만으로 편취가 가능한 기관 사칭형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화 금융 사기 피해는 범죄 특성상 피해 회복이 어렵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모르는 인터넷 주소나 앱 설치 요구는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문자나 SNS 등으로 보낸 공공기관의 공문, 대출을 빌미로 한 선입금 요구 모두 가짜입니다. 공공기관은 민원인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으니 이러한 금전 요구 행위가 있는 경우 금융사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찰은 평소 통장 이체나 인출 한도를 최소화하고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에 대비해 가족 내 암호를 만들어 놓으라고 당부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치솟는 물가 속에서도 외식 가격이 유독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짜장면과 냉면 등 대표적인 8가지의 외식 품목 가격을 공표하고 있는데요. 10,000원 한 장으로 먹을 수 있는 식사가 서울 기준으로 4개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전국 평균 외식 물가 정리했습니다. 김수아 기자입니다. 음식점의 가격 표시판에 종이가 덧대어 있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 삼계탕이나 소주 등 식품 가격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외식 물가가 계속 오르면서 서민들은 지갑 열기가 점점 더 두려워집니다. 중국집이나 뭐든 냉면집이고 할 것 없이 그런데 너무 많이 올랐다는 느낌이 들어요. 물가들이 지금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체감하기로는 어떻게 보면 물가가 넘어져 가니까 사람들이 돈을 안 써요. 보신 것처럼 최근에 밥 먹으러 음식점 들어갔다가 이전보다 훌쩍 오른 가격에 놀란 적 있으시죠? 이런 상황은 통계 수치로도 나타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요, 지난 3월 전국 소비자 물가 가격 상승률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4.2%였습니다. 광주광역시가 4.7%로 가장 높았고요. 서울, 강원 4.5%, 충청북도 4.4% 순이었습니다. 그런데 외식 물가 상승률은 더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전국 평균 7.4%가 올랐는데 여행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제주도가 8% 넘게 오르는 등 물가 상승률에 비해 외식 물가 상승률이 전국적으로 2배가량 높았습니다. 외식 가격 상승률이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앞지른 거는 2년 가까이 되는데요. 전국 평균으로 세부 음식 가격 추이 살펴볼까요? 먼저 짜장면 가격 보시죠. 지난해 3월 5,800원 수준이던 짜장면은 올해는 10%가량 올라서 6,370원을 기록했고요. 김밥 한 줄 가격도 3,000원에 조금 못 미치는 가격인데 지난해보다 11% 넘게 올랐습니다. 지난해 7,000원 초반이던 칼국수 한 그릇은요, 이제 8,000원에 육박하고요. 김치찌개 백반도 7,000원 초반이었는데 이젠 7,900원에 달합니다. 냉면 한 그릇도 이제 10,000원을 넘을 날이 멀지 않아 보이네요. 10,000원짜리 한 장을 들고 점심 먹을 곳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높은 물가 인상폭에 정부는 일부 식품기업에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원재료뿐만 아니라 전기료나 가스요금, 인건비 등 다른 고정비도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어서 외식 물가 잡기는 당분간 쉽지 않아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아입니다.
은평구가 전세 피해 상담센터를 마련했습니다. 은평구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 피해 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상담센터는 은평구청 1층에 마련돼 있는데요. 센터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 상담을 접수하고 보증금 미환급 시 대처 방안, 소송 등의 절차, 전세 피해 관련 지원 기관 등을 안내합니다. 또 변호사와 공인중개사를 통해 주택 임대차 중개 분쟁, 전세 사고 유의 사항, 주택 임대차 계약 상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상담은 월 수금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가능하며 전화로 사전 예약 후에 방문하면 됩니다. 은평구가 반지하 주택 등 주거 취약 가구 집수리 지원 신청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은평구는 서울시 안심 집수리 보조 사업으로 거주 환경이 열악한 주거 취약 가구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데요. 비용 지원이 되는 집수리 공사 항목은 단열, 방수 설비 공사, 방범창 등 안전시설 설치 등입니다. 주거 취약 가구는 최대 1,000만 원, 반지하 가구는 최대 6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취약 가구는 중위소득 70%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와 다자녀 가구 등이 해당됩니다. 양천구가 관내 전체 어린이 놀이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주택단지와 도시공원, 어린이집에 위치한 놀이시설 509곳인데요. 양천구는 상하반기에 한 번씩 서울시의 점검 일정에 맞춰 안전의무 이행 실태와 시설물 관리 현황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점검은 오는 26일까지 관리 주체 전수 점검, 소관부서 표본 점검, 시구 합동 점검 3단계로 진행됩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놀이시설의 구조적 안전성, 노후화 정도, 부품 결함 등 시설물의 안전 상태와 시설 관리 주체의 안전관리 의무 이행 여부 등입니다. 양천구는 사고 우려가 있는 노후 위험 시설에 대해 즉시 이용을 금지하고 관리 주체가 안전 진단을 시행하도록 조치할 방침입니다. 은평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1인 가구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은평구의 1인 가구는 8만 5천여 가구로 전체 21만 가구 중 4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구는 이에 따라 올해부터 4년 동안 430억 원을 투입해 1인 가구 안전, 건강 돌봄, 경제 주거 돌봄 등 5개 분야 45개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